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도가 검찰은 이제 종을 쳤다, 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왜 이렇을까,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우리 총장님 보셨습니까? 네, 그럼 우려 섞인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보도 보셨지요? 예. 왜 이렇게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오게 해야 했을까? 애매하고 힘들다고 하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논란은 없어질 겁니다. 잠재워질 겁니다. 그런데 왜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굳이 검찰에서 그걸 끝내려고 했을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왜 검찰에서 무혐의로 굳이 끝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 교란죄는 왜 무혐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정에 인식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인식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검찰이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휴대폰도 반납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해서 반납하고 이러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다는 거죠.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총장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제가 무슨 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증거를 부인해요. 그러면 이 증거 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PC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자가용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잘하는 압수수색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려면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장 검사님, 예. 핸드폰, 집, 사무실, 그리고 PC, 자가용 등등 압수수색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사건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한 번을 못해요.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해요. 이러니까 검찰이 조종을 울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해서 이 훌륭한 검사들의 욕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당당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아까 이성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PPT를 100장을 틀었답니다. 이렇게 100장 틀어서 무혐의 처분한다고 하는 사례 검찰총장님 있었습니까? 여지껏 무혐의를 브리핑하면서 PPT를 100장이나 틀은 사례 있었습니까? 아마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만큼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검사가 PPT를 트는 예는 뭡니까? 이 사람 유죄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입증하기 위해서 PPT를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인 사람들이 무혐의 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PPT를 100장을 틀었다? 이게 검사 치욕의 날입니다. 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검찰총장님도 이런 일이 기억에 나지 않을 겁니다. 1.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 휴대폰 하나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검찰, 이종호라고 하는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에 39차례
통화를 합니다. 2020년에 말이죠. 이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털지 않는, 포렌식하지 않는 검찰. 이종호 핸드폰이라도 포렌식 했어야죠. 자, 묻겠습니다.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에 통화했던 것 보도 보셨습니까? 네, 무슨 그 뭐 문자나 연락이 있었던 보도는 봤습니다. 2021년에 문자와 연락이 있었고 2020년에는 39번에 36차례인가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핸드폰 포렌식 못하겠다면 이종호 핸드폰이라도 포렌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의 ABC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무혐의를 쳤어요. 권오수도 민태균도 이종호도 그리고 모두 다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받습니까? 얼마의 이익을 받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하면서 이익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최은순 모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23억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권오수도 자기 주식이라 털고 나가질 못했어요. 이종호도 민태균도 언제 엑시트해야 되는지 하지를 못했어요. 주가 조작은 실컷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하고 7초 만에 8만 주를 매도했던 김건희, 최은순만 23억의 이익을 봤어요. 이 정도 되면 뭡니까? 김건희, 최은순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시세 조작, 주가 조작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두 사람을 빠져나가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 되니까 검찰이 사망선고 받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던 시절 용산과 이창수 지검장이 둘이 다이렉트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용산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건희의 변호사면 몰라도 김건희의 용산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산과 이창수 지검장이 소통하고 있으니 이원석은 빠져라.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그 이창수 지검장도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용산과 중앙검사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런 통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유탄이 우리 심우정 총장님한테까지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총장님이 먼저 이창수 검사장을 문책할 생각 없습니까? 어떤 사유로 문책하라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창수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나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수모를 보였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님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죠. 진상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그 진상조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단 중단하라는 이원석 총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사가 다 종결된 부분이라서 신속하게 그 문제점 왜 총장까지 하겠습니다. 속이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올백 사건 처리할 때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 결론과 달랐던 적도 2번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을 최고로 끄는 건 이 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최재형 목사가 나를 기소해봐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직접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까봐 불기소 처분하는 수사 수모를 또 겪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때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전혀 다른 1차 수심위에서는 또 만장일치로 전혀 다른 결론이 있었고 수사팀에서 그런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입니다. 딱 어떻게 교묘하게도 보궐선거가 딱 끝나고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처리를 했던데 이창수 검사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과거에 이런 처신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용산의 우도에 맞춘 업무 처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장님 지휘권 없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휘권을 총장님이 행사하지 않는 지휘권을 용산이 행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진상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창수 검사장이 지금 본인이 결정했다고 국감장에서 본인이 용산의 우중에 맞춰서 그렇게 처신을 했던 경우라고밖에 못 볼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레드팀을 동원해서 심사했다고 하는데 그 검사들은 검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또 수사팀이 브리핑을 하는 대로 수사 기록도 보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레드팀이 아니고 그 빨간 드레스를 입은 들러리들이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마저도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 전에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는데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또 검찰의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신문관들, 많은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에 상처를 줬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총장님이 먼저 나서서 문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전 검사들을 항상 믿습니다. 잘못을 할 때까지도 계속 믿으실 생각입니까?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